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매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교육 방송이죠.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오늘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자, 아침 9시 52분이고요. 한국 밤 10시 52분입니다. 자, 평일에는 그날 시황 소식 전해드리느라고 좀 바쁘고요. 토요일날 좀 장기적인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토요일날 오시면은 분석을 들으실 수 있고요. 다른 방송 나가서 하는 그런 분석들을 토요일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예측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자, 토요 정모라방. 자, 2025년 벌써 8월달이 다 갔습니다. 자, 1년 중에 3분의 2가 지금 갔죠? 자, 작년 말부터 얘기 드렸지만은 올해 표가 전략적이었습니다. 저희 전략적으로 잘하면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실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전략적 자산 배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채널 홈페이지에 다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배분 해놓고 떨어지면 또 줍줍하고 또 주식 숫자 늘려가면서 또 이렇게 또 자, 어제처럼 올라오면은 주식 파이가 확 커지죠. 자, 그런 걸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S&P 500 자, 6개월 동안 6,466으로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4월 바닥 대비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S&P 500 올해 들어서도 9.95% 올랐죠.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20% 정도. 자, 작년에 안 왔던 조정이 올해 왔고요. 한 번 더 올기를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은, 자, 잘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지금,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자 5월 달에 한번 출렁거렸고 뭐 전쟁 얘기 나오고 뭐 물가 올라간다 그래서 한 2-3%씩 빠지다가 한 번씩 반등하고 2-3%씩 이번에도 한 3점 몇 %씩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자, 일단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일단 높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과열이 안 됐어요. 지난 5일 동안 연속으로 빠졌죠, 주식시장이. 자, 그래서 과열기를 뺐다가 다시 과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거품이 잘 안 꺼지죠. 자, 일주일 동안 보시면 알겠지만은 테슬라, 구글은 다시 반등해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자, 은행주들, 제약주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주식들 일부 하고요. 정유주들, 그 다음에 방어주들 중에 일부 잘 올라왔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이런 거 많이 빠졌죠. 팔란티오도 한 10% 가까이 빠졌고요. 그래도 어제 조금 반등을 하면서 조금 다시 살아나긴 했습니다. 자, 이 흐름을 이어가서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빠졌던 QQQ까지 다시 양전을 할지 좀 봐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트럼프의 푸시 다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3월 달인가 얘기를 드렸죠.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이제 트럼프의 푸시 있다. 트럼프가 이제 양적 완화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 끌어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자, 결국 4월 달에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떨어졌던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자, 이유는 그때는 상호관세가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푸시 여러 종류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일단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타코죠. 트럼프 always checking out. 타코 트레이드를 하면서 자, 일단은 관세를 10%만 매기고 있다가 이번에 올리지 않고 5%만 올려서 이제 체면 치레는 하면서 자, 결국 관세 무역 전쟁은 어느 정도 1단락을 시킨 그런 상황이죠. 자, 유럽 15%, 뭐 한국, 일본 15%만 맞고 자, 동맹국들하고의 이제 협상도 거의 끝났고요. 25% 대신은 뭐 조금만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을 계속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빅 뷰티풀 빌이 통과됐죠, 하원에서. 그래서 예, 재정 부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제 특히 주정부 같은 데서 세금 감면을 많이 시켜주고, 자 이러면서 예, 지금 돈을 통화량을 M1 통화죠, 예, 통화량을 더 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풋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하나 남았었죠. 자 3박자인데 연준에서 금리를 딱 한 번만 더 내려주면 되는 거죠. 금리를 내려주길 바랬는데 트럼프가. 그래서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예, 제롬 파월을 괴롭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죠. 그러더니 자 며칠 전에는 리사 쿡을 해고시키겠다. 자 모기지 사기가 있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연준 위원들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정치적으로. 예, 그러더니 2018년, 2019년처럼 결국 제롬 파월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자 이유는 합리적으로 또 됐어요. 예, 뭐 정치적인 압력은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자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지금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기존에 2020년에 나온 프레임대로라면은 지금 소프트 랜딩이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지금 빨리 내릴 필요가 없어요. 경기가 악화되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 어제 얘기로는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2020년 프레임이 좀 뭐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제 위기 상황은 다 지났고, 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5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새로운 프레임을 짤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노동시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 물가하고 뭐 그렇게 연결을 짓는 게 자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죠. 뭐 필립스 곡선에 따라서 자 어떻게 보면은 예 이제 예, 실업률이 올라가야지 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예,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 거랑 뭐 크게 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파월이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예, 어떤 문을 열었죠. 오픈 더 도어. 자 문을 열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노동시장의 뭐 이유를 합리적으로 댔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비농업 부분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와가지고 예, 좀 substantially 좀 심각하게 좀 상당히 예, 노동시장이 악화가 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를 자 내리겠다 뭐 이렇게 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는 요거였죠. 비농업 부분 고용 자체가 네 지금 올라오고 있다. 예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PC 물가지수 이제 물가는 또 잘 잡힌다. 예, 그래서 뭐 한때는 많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2%대 아니냐. 자 물가가 잘 잡히고 자 조금 네, 연준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이 경제 전망을 지난번에 내놨을 때 6월 달에 4.5%로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근원 물가는 3.1%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물가가 3.1%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때 높을 때는 뭐 한 9%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물가도 잘 잡히고 자, 지금 노동시장 쪽으로 균형이 더 기울어졌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위험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었는데 예,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자, 비농업 부분 고용이 줄어들면서 네, 실업률이 4.5%로 예, 가고 있죠. 예, 이런 위험을 생각해가지고 금리를 자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지금까지는 데이터 보고 결정해야겠다. 실업률이 4.3, 4.4, 4.5로 올라가야지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자 지금 말을 조금 바꾼 게 뭐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도 네, 그 다음에 금리를 내려서 고용시장이 더 안정이 되더라도 뭐 물가가 올라갈 위험은 별로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은 말을 조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자 환경을 더 조성을 해줬습니다. 자 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비농업 부분 고용이 자 5월 6월이 심각하게 조정이 되면서 확 내려갔죠. 네, 그 다음에 7월 달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기존보다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자 노동시장이 위험하다. 네, 경기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GDP도 사실은 올라왔거든요. 3%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GDP가 많이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게 GDP가 떨어진 이유가 이제 사재기를 하기 위해서 관세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수입을 많이 늘려놔가지고 GDP가 떨어진 건데 어제 파월 연준의장이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GDP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GDP가 뭐 뜯어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금리를 내리겠다 그러고요. 실업률도 일단은 4.2%인 상황이죠.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자, 뭐 일단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좀 열어놨습니다. 자, 구인도 좀 일단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맞긴 하죠. 그다음에 자, 근원 물가 보시면 알겠지만 2.8%로 어제 얘기를 했죠. 2%대입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잘 앵커가 되어 있다. 뭐 앵커가 무슨 말이냐면 다시죠. 그래서 장기 목표인 2%대로 지금 물가가 잘 앵커되고 있다. 잘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물론 관세 때문에 향후 몇 달 동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잘 앵커돼서 다시 내려져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CPI도 2.7%밖에 헤드라인이 안 나왔죠. 2%대입니다. 그다음에 근원 물가만 3.1%로 올라갔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자, 뭐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 6개월로 보면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12개월, 3개월도 보지만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은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파월이 이제 잭슨홀에서 지금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내리기에 충분한 시그널을 어제 보냈다고 미디어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뭐 뱅크 오브 잉글랜드죠. 영국은행의 앤드류 베일리 총재, 뭐 크리스틴 라가르드, 가즈 우에다, 제롬 파월 이렇게 다 만나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는 자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될 때다 이렇게 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율이 어제 69%였는데 올라갔죠. 근데 오늘 보니까 조금 다시 떨어졌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85%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 아직도 75%입니다. 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은 10월, 11월, 12월에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경기는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까지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되면 금리를 못 내려요. 못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9월 달에 마지막으로 한번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9월 달에 한번 내려주면은 뭐 주식시장은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없어졌죠. 51.5% 더 높고. 자, 그 다음에 3.7에서 4로 금리를 두 번 내린다는 46.9%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반이 자,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조금 더 내린다가 25.4%니까 합치면 60% 정도 되긴 하죠. 자, 요거는 12월 돼봐야 아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어제 2년물 채권금리가 9월 달에 확실히 내리겠다를 반영해서 3.68로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3.68로. 그 다음에 10년물도 자 4.25로 4.25가 빌그로스 채권왕이 말한 어느 정도 바닥이죠. 거기까지 금리가 떨어진 상황이고 채권 매수세도 좀 들어왔고요. 달러도 떨어지죠.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 풀면은 통화 가치가 떨어지죠. 자,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97.60 떨어지고요. 달러가 계속 가치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어제 반등을 해서요. 자, S&P 500이 최고치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6,400 뭐 한 70, 8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6,600으로 6,500으로 넘어서 6,500을 넘어서 6,600까지 갈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영상은 잘 나오나요?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죠. 곰들이 잘 공격을 했어요. 7월 말 8월 초에도 쭉 내렸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이제 소문에 이제 연준의 매파 발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해가지고 5일 동안 잘 뺏어 먹었습니다. 공매도들이 수익을 팔란티어 같은 데서 낸 게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를 쳐서 곰들이 자, 올해 들어서 수익을 많이 못 내긴 했어요. 특히 여름에. 그런데 자, 7월 말 8월 초, 자, 지난주에 5일 연속 빠지면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자, 곰들이 여기서 끝나면 곰들이 아니죠. 곰들이 똑똑해요. 양복 입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이게 다 헤지펀드들이에요.
자, 헤지펀드들은 롱숏입니다. 예, 그래서 숏을 기본적으로 치죠. 네, 그래서, 네, 공매도들을, 자, 쳐서 내려가야 되는데, 자, 아직 기본적으로 시장에 불안감이 남아있죠.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금 전에도, 자, 얘기 드렸지만은, 자, 지금 관세가, 예, 점점, 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봤는데,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뭐, 타겟 등등 나와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들 관세 얘기를 아직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침체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침체 얘기를 했으면 금리가 더 떨어져서 이제 시장이 더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했죠.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는 얘기,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자 가이던스를 내면서 얘기했죠. 다음 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영향이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월마트 자 일단은 판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월마트나 이제 TJX 같이 싼 데 가서 많은 제품을 사는 예, 그런 상황이죠. 예, 4.6% 예, 판매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자, 물가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싼 제품이 월마트로 몰립니다. 네, 그런데 자, 월마트는 관세 때문에 가격을 더 올릴 거다. 이제 소비자들한테 지금 PPI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알았죠. 지금 도매 물가는 올랐는데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안 시키고 있구나. 근데 관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3, 4월에 많이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죠. 도매 재고를 많이 늘려놓은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도매 재고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되니까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동안 수입을 더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물가를 전가시켜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지금 살 능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예, 중산층도 요즘 살기가 힘듭니다. 중산층 밑으로 다 힘들어요. 지금 부자들만 지금 살기 좋은 시대고요. 자, 중산층 미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맨하탄 근처에서 3인 가족으로 20만 불 벌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억 3억 벌어도 지금 살기가 빠듯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외식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자, 가족들이 와가지고. 네, 그래서 자, 이런 얘기 했고요. 타겟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이제 아마존에 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제품의 반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다. 그래서 관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9월에 금리까지 내리면은 물가가 자, 어디까지 치솟을지는 자, 아직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거 금리가 좀 높은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홈디포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들이 와서 짧은 프로젝트는 많이 한다. 뭐 당장 며칠 만에 이제 뭐 몇 주 만에 고칠 수 있는 건 많이 하는데 장기 프로젝트를 안 한다 그러죠.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인건비도 비싸고 예,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예, 경기는 조금씩 물가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언제 사라지냐 9월 달에 사라질 수도 있고 4분기에 사라질 수 있다. 통계를 보면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관세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한국도 2억 벌어도 빠듯해요. 애들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 트럼프가 이제, 뭐 관세 쪽에서 완전히 스위치를 꺼버렸냐 그런 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반도체 관세 곧 나온다 그랬는데 300%까지 매길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인텔이 항복했죠. 네, 그래서 인텔이 10% 지분을 주기로 했고, 네,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AMD는 15% 정도 예, 본인 수익을 떼가고 예, 결국 미국이 사기업들이 공기업화되는 예,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기업들까지 통제가 들어가고 있고요. 거의 뭐 예, 트럼프가 지금 영향을 안 미친 데가 없어요. 나라들도 굴복하고 있고 연준도 굴복하고 의회도 굴복하고 기업들도 굴복하고 트럼프의 예,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공포 정치 같기도 한데 자, 아무튼 자, 중국의 관세 50% 매겼고요. 참 예, 영리하게도 어떤 나라들은 15% 매기고
어떤 나라는 뭐 50%씩 매기면서, 자, 나라들도 지금 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캐나다에 35% 유지하고 멕시코 25%, 자, 한 3개월 정도 유예를 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몇몇 왕따 당한 나라들이 굴복을 하자. 캐나다, 우리도 조금 유럽이나 한국, 일본처럼 낮게 잡아야 되는데, 자, 캐나다가 WTO에 제소까지 했고, 멕시코랑 만나려고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우리가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캐나다도. 자,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또 이번 주에 또 발표를 했죠.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를 50%까지 확장을 시키겠다. 자, 그래서 407 조항에 그러니까 407개의 뭐 추가 제품을 더 추가시켰다 그러는데 여기에 자동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속 같은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관세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구리 관세 당연히 확장된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중국만 이제 90일 정도 연기가 됐지만 여전히 관세 30% 맞은 상황입니다. 800불 미만에 면제되던 그 관세도 지금 없어졌죠. 요즘 타무 얘기 거의 안 나오죠. 타무 아무도 안 씁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이제 이번에 경기 선행 지수가 나왔는데 경기 선행 지표죠.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는데 별로 안 떨어졌어요. 한 마이너스 0.1%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GDP가 이제 내년에는 1.6% 정도로, 올해 하반기에는 1.6%로 좀 떨어지고 2026년에 1.3%로 점점 둔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나타나진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PPI 물가 올라왔죠. 네, 도매 물가.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오고 있죠. 4.6 이상으로. 자, 오늘 이번 주에 나왔는데 기존 주택 판매가 400만 채 이상이에요. 부동산도 잘 팔리고 있고. 자, 미국은 부동산이 2, 3, 4, 5에 좀 잘 팔리고 여름 지나서 또 8, 9월, 10월까지는 좀 잘 팔립니다. 자, 주택 경기도 나쁘지 않고 소매 판매도 뭐 아직까지 튼튼하고요. 기업들도 실적 잘 나오고 있고, 개인 소득도 뭐 여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미국인들 소득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개인 소비도 뭐 여전히 튼튼한 그런 편이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나온 S&P에서 나온 자, 제조업 PMI도 잘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PMI가 높게 나왔죠. 그래서 55 이상 나왔고요. 지난번에 나왔던 ISM 서비스 PMI도 50 이상으로 나왔고요.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되는 겁니다. GDP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기 뭐 서서히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지 지금 뭐 경기 침체가 당장 오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렇고 뭐 골드만삭스 얘기했지만은 향후 12개월간 이미 이게 6월 달에 나온 거죠. 침체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프레임 자체가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고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상황이고요. 미국의 부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긴 한데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이 있죠. 뭐 아직까지는 자, 지금 무디스에서는 시중등급을 강등을 지난번에 시켰었는데 자, 이번에 S&P에서는 자, AA 플러스 크레딧 레이팅을 미국이 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미 2011년인가요? AA 플러스로 강등을 시켜서 그때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해줬어요. 자, 이유는 관세 수익이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신용평가 기관도 트럼프한테 굴복을 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은 트럼프가 더 자신을 가지고 관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죠. 자, 어떤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공포에 휩싸인 시장 기회가 왔다 뭐 또 얘기 강조를 드렸는데 자, 2022년에도 왔었고, 올해도 뭐 4월 달에 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5월, 6월, 7월, 8월, 뭐 2, 3%씩 지수가 빠지면서 기회들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휩싸인 시장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기회를 한 번 더 줄까요? 자, 그래서 자, 일단 8월 달까지는 아직 잘 버티고 있는데 자, 9월, 10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기회를 더 줄지. 자, 일단은 골드만삭스가
6,600을 보고 있죠? 자, 오랜만에 목표 주가. CT가 6,600 보고 있죠? 모건스탠리 6,500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열기를 뺐다가 한 번 더 올리면은, 네, 6,500을 넘어서 6,600도 지금 일단은 가능하고요. 한 6,600 근처 가면은 과열이 한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또 한번 뺄 생각을 하는데 6,600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미 6,500까지 올라왔는데. 자, 마켓 인덱스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피어앤그리드 인덱스가 61이에요. 다시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54, 55로 내려갔었습니다. 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갑니다. 자, 다시 과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파월이 프레임을 바꿨죠. 패러다임이 바뀐 게 아니라. 자, 프레임을 좀 바꿨고. 자,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시장 폭 자체가 다시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도 내려가다가 한 번쯤은 올라왔는데 그렇게 한 번 더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주식들이 대부분 다 올랐더라고요. 풋옵션 레이시오 보면 알겠지만은 조금 풋옵션이 올라오다가 다시 꺾였습니다.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자, 빅스도 다시 내려왔습니다. 14.22로 15 밑으로. 공포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자,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자, S&P 500이 요만큼 남았어요. 볼린저 밴드가 상단까지 칠 때까지. RSI도 62로 50대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죠, 어제. 8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여력이 생겼어요. 이게 월요일, 화요일까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 QQQ도 5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55로 어제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QQQ는 아직 한참 올라갈 여력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나스닥의 QQQ 위주로 빅텍 위주로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게 만약에 아시죠?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까지 다우도 지금 6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다우는 이제 과열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러셀 2000이 6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이제 월요일이면 과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월요일까지만 올라가고 화요일부터는 희비가 조금씩 엇갈리는데 이 희비가 엇갈리는 게 올라갈 여력이 많은 QQQ 빅텍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 계기가 뭔지 아시죠? 수요일날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제 뇌피셜입니다. 자, 그래서, 자, 미시간 소비자 심리수는 좀 떨어지고 있고, 자, 항상 얘기 드리지만 요즘은 현금이 많아요. 자, MMF 마켓에 침체 온다, 관세 때문에, 그러면서 7.4조 달러에서 7.7조 달러까지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10.6조 달러나 지금 현금이 있어요. MMF 마켓에 현금 들고 있는, 현금이 아니라 단기 채권 들고 있는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돈이. 빠지면 들어오고 빠지면 들어오고 빠지면 들어오고. 자, 어차피 흐름은 인공지능 4차 혁명이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번에도 빅텍이 좀 빠지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자, M2 중 자, 그렇고 잠시만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요렇게 차트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이렇게 많다 얘기 드렸고, M2 통화량도 많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4차 산업혁명기, 이거 계속 되는 거죠. 저희가 2020, 작년, 재작년, 2023년, 자, 이미 챗GPT 나오면서부터 계속 얘기 드렸죠. 완성기입니다. 자, 이미 2013년, 2015년부터, 자, 시작이 된, 그런 상황이죠. 인공지능이든, 양자 컴퓨터든, 다 자율주행이든, 테슬라든 다, 이때부터, 열심히 했죠. 그래서 벌써 10년이 되니까, 이제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다들 자 무르익고 있어요. 자 이 안경도 나오죠. 증강현실 안경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지금 4천 혁명기, 자, 엔비디아 4.3조 달러, 마이크로 3.7조 달러, 자, 애플도 이번에 인공지능 또 한다 그랬죠? 자, 구글하고 또 오픈AI랑 협력한다 그러고, 구글이 지금 클라우드 쪽이죠? 자, 검색도 인공지능 하고 있고, 생성형 AI, 아마존 클라우드 있죠? 메타도 인공지능 한다고 지금 사람 다 빼가고 있죠? 자, 계속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 담당자가 나와서, 네,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늘어나고, TSMC도 늘어나고, 테슬라 자율주행. 자, 전 세계 시총 10위 안에 사우디 아람코 빼고는 예, 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이죠. 자, 이게 지금 샘 알트만이 나와가지고 약간 버블기가 있다 이래서 이번 주에 흔들리긴 했지만은 예, 버블이 아니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하고는 틀리다. 제가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 인터넷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던 예, 그런 얘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 드리고 있고, 물론 자본 투자가 좀 심각하게 좀 많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예, 그 경쟁에서 밀리면은, 자,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하죠. 예, 과연 주식시장이 한번 과열이 됐다가,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다우하고 러셀 2000 위주로 제 내피셜입니다. 만약 피셜이 좋잖아요. 뭐 금리도 낮춘다 그러니까 뭐 굳이 빅텍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고, 예, 뭐 관세도 많이 안 매겼고 그동안 뭐 관세나 경기 침체 뭐 등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던 예, 뭐 이미 소비재라든지 뭐 은행주라든지 뭐 예, 여러 가지 가치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이런 호재로 인해서 자, 월화에 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죠. 쭉 올라왔다가 이제 과열 한번 시키고 이제 그때까지는 QQQ가 조용히 이제 나스닥이 가고 있다가 엔비디아로 이제 얘들은 이제 조금 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QQQ나 이런 성장주들이 엔비디아 실적으로 이제 수요일까지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수요일날 4시 실적 나오면은, 예, 그때부터 이렇게 QQQ 위주로. 자, 이때부터는 이제 대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대화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열어뒀고 이제 노동시장이 악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구재 주문을 화요일날 보니까 뭐 여전히 내구재 주문이 뭐 그렇게 악화되지도 않고, 자, 거기에다가 목요일날 GDP가 나왔는데 경기가 여전히 3% 이상으로 성장이 잘 되고, 금요일날 봤더니 PC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가고 개인소득 소비가 여전히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봤더니 연준은 노동시장이 악화된다 그랬는데, 자, 졸트에서 구인이 여전히 강하고, 네, 그 다음에 9월 5일날 실업률이나 비농업 부분 고용이 여전히 좋게 나오면은 연준의 이론이 망가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예, 금리를 9월 달에 17일날 못 내릴 가능성도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조금씩 의심이 다시 들어오면은, 예, 주식시장이 지금은 환호해서 올라왔지만은, 조금씩 다시 물러납니다. 지금도 75%로 다시 떨어졌죠. 예,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제까지는 85%였는데.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PC 물가라든지, 지금 CPI 물가, 지금은 가장 주목받는 게 도매 물가인데 그것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큰 게 세 개가 아직 남아있고, 노동시장이 진짜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9월 3일 5일, 그 다음에 경기 볼 수 있는 내구재 주문 GDP 뭐 이런 것들도 다 남아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연준이 17일날 확실하게 금리를 내릴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자, 여기서 만약에 경기가 너무 좋고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연준도
예, 뭐 그런 얘기를 여태까지는 했지만 어제는 얘기했지만 뭐 마음을 바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뭐 얘기를 드리면은 갑자기 뭐 화요일까지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잘 올라가다가 예, 갑자기 불안불안 내구도 주문 나오면서 불안불안해지면서 그래도 빅텍이 낫네.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오고 이러면서 쭉 예, QQQ 위주로 예, 연말까지 아니 9월달 말까지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즐기고 예,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을 예,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제 내피셜도 얘기 드렸지만 일단은 위험 요소들을 다 얘기 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과 제 사랑평강 자 넘치기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산책하시면서 생각 많이 해보시고요. 자, 2시간 동안 열심히, 예, 또 강의를 해드렸고요.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저희 마을은 예측은 하진 않습니다. 그냥 대응을 잘 하고요. 자, 저희 마을 분들의 지금 기분이 59%가 덤덤하고 기쁘다가 23%, 82%가 더 기쁘신 분이 좀 많습니다. 자, 인간 지표가 이제 좋은데 이 기쁜 상황이 자, 어디까지 갈지. 자, 계속 지켜보고요. 네.